자, 우리 요거 기출코어 이제 16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자, 요런 거가 우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보시면,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그려져 있고, 자, 이제 옳은 것을 이제 확인해 봐라 라는 문제야, 이제. 자, 기억은 이제 보시면, 자, 이제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범위에 있는 임의 x에 대해서,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a가 무엇일까? 라는 거거든, 이제. 자, 지금 x가 이 범위 안에 있는 무슨 수라 하더라도 항상 a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은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a에서의 함수값을 최소값으로 보면 되는 거지, 최소값. 얘가 이제 최소값 역할을 할 겁니다. 최소값. 최소값 역할을 이제 하시게 될 거여가지고, 최소값 역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구간을 보시면,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구간입니다. 3까지 맞죠, 3까지. 이 구간을 이제 보시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찾아보면은, 여기지, 여기. 여기는 지금 x가 2일 때죠, 2일 때. 2일 때니까 결국에 이제 a가 2여야 되는 게 맞는 거지. a가 2여야 되는 게. 그래서 기억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냥 문제를 보고 최소 찾는 거죠, 최소. 최소 찾아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인데, 니은 같은 거를 좀 잘 못하더라고요, 이제 니은 같은 거를 아직도 이제. 곱함수 연속 내가 그렇게 지겹도록 하지 않았니? 곱함수 연속. 자, 니은은 이제 fx랑 그 다음에 이제 fx 플러스 1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x가 0일 때의 연속성을 따지는 거죠. 0일 때 연속성. 원래는 가장 이 연속성을 따지는 그 근본이 뭐야, 근본? 좌하모잖아, 좌하모. 근데 한번 따져보자고. 지금 이제 얘는 x에 0 들어가면은 얘는 0 근방에서 따지는 거고, 얘는 1 근방에서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1 근방에서. 자, 근데 우리 그런 것도 있었잖아. 뭐 0 근방에서는 불연속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지금 얘가 이제.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이제 연속이 되는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 0에서 연속인지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 그 f는 0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 근데 1 근방에서는 연속이죠. 그죠? 그런데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결과적으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했냐면, 이 연속인 함수에 함수값이 0이어야 된다라고 했어. 함수값이 0. 얘가 0이 돼야 된단 말이지. 즉 1에서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마침 1에서 함수값이 0이지, 얘가 이제. 그러니까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함수값이 0이어야 된다가 충족이 돼.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니은을 맞다라고 가야 되는 거야. 이 정도 선에서. 자, 이 판단이 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좌하모 나눠야 되겠죠? 좌하모. 뭐 좌하모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제 0에서의 좌함우 가면은 0, 0, 2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0, 0, 2. 좌함으로 나누면 0, 0, 2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1에서의 좌함우도 따져봐야 되잖아. 1에서의 좌함우 또한 어차피 뭐 어느 방향으로 하든 간에 다 0이 나오게 되겠죠. 0이.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계산 결과는 이제 0이 되는 게 맞지, 이제. 앞에가 값이 다른다 하더라도 항상 0이 보장이 되죠. 이 정도 선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 디귿인데 요거 잘 봐야 돼. 합성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따지는 거야.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열린 구간이니까 지금 여기 양 끝에 여기 이제 뻥 뚫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뚫어주셔가지고 여기를 이제 보는 건데, 요 사이를. 얘들아,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되는 합성함수는 이제 y는 ffx에 대해서 지금 따져주시는 겁니다. y는 ffx. 요걸 따질 거야. 그러면 지금 이 x는 a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자, 지금 애초에 f 자체는 이 분홍색 구간 안에서 x가 0일 때 불연속입니다. 0일 때.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합성하기 전에 이제 여기 x가 0 근방을 거쳐 갈 때 0에서의 좌하모 순서로 바뀌게 되면은 f가 불연속이겠죠. f가 불연속. 그럼 합성함수도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 합성함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불연속은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뭐도 따져주셔야 되냐면, 얘들아, 이게 합성이 돼 있으니까 지금 f는 0 근처를 지나갈 때 불연속인 거잖아. 그럼 합성돼 있으니까 이 자체가 0을 거쳐 지나갈 때도 보면 되지 않니? fx 자체가 0일 때.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fx는 0 근방에서 따져줘야 되는 거야. 첫 번째는 x는 0 근방에서 따졌지만, 두 번째 케이스는 fx가 함수값이 0이 되는 그 순간을 지나갈 때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요때 아니니?
함수값의 부호가 확 바뀌는 게 이 함수값에 이 0을 거쳐가는 게 애초에 x가 0일 때도 지금 이제 0 거쳐가잖아 이제. 또 x가 1일 때에도 함수값 0을 거쳐 지나가지 않니 이렇게? 함수값 0을 거쳐 지나가. 그래가지고 얘는 세부적으로 케이스를 나누게 되면은 결국 x는 0 근처에서 x는 1 근처에서 따져야 돼. x는 1 근처.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사실 요거 겹치잖아요. 그죠? 겹치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이제 요거로 그냥 훔쳐서 봅시다. 요거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 좌함우 하는 거지. 좌함우 들어갈 거야. 좌함우. 좌함우를 이렇게 써볼 텐데. 좌함우. 근데 합성이 돼 있습니다. 합성이 돼 있을 때는 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0에서의 좌 따져볼게. 0에서의 좌는 몇이야? 0이죠 0. 0에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이 밑에서 올라오게 되니까 이제 함수값이 0에 가까워지지만 그보다 작은 값에 가까워진다.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게.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은 그냥 고정 0. 우극한은 2에 가까워지지만 밑에서 올라오게 되니까 함수값은 0인데 우극한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F2-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F2-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X는 1일 때도 해. X는 1일 때에도. 자, X는 1일 때에도 좌함우 해보시면은 1에서의 좌함우가 다 0으로 가기는 가는 거잖아요. 그지? 0으로 가기는 가지만 이제 0에서의 좌극한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0 플러스의 개념. 얘는 그냥 0의 개념. 얘는 이제 0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이렇게 그 위아래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고요. 위아래로 다가가는 거. 그래서 이게 다 같아야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 보시는데 애초에 여기서 0에서의 이거 그 우함좌 아까 따졌잖아. 얘는 이제 지금 우극한이 2고요. 얘네들은 0이었으니까 벌써 1에서 불연속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지. 불연속이다라는 게. 0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0에서의 좌, 0에서의 함, 2에서의 좌, 2에서의 좌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얘는 볼 수 있지. 마이너스 2. 얘도 다 같지는 않지?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성함수의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지점은 몇 개야? 0하고 1 해가지고 두 개로 답을 내셔가지고 그 두 개를 이제 더하라는 거니까 1이 맞는 설명이다라는 거지. 디귿이 맞습니다. 디귿이.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그래서 합성이 되어 있을 때는 지금 x가 불연속인 지점도 확인하셔야 되지만 fx 자체가 이제 이 fx 자체가 그 불연속인 지점을 지나갈 때도 확인해 줘야 되는 거야. 합성이 한 번 더 돼 있으니까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24번도 봅시다 이제. 자, 요거가 좀 이제 뭐 잘 안 됐던 사람들이 이제 좀 있는데 요거 잘 안 됐던 사람들이 자 이제 함수 fx 위에 저 점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q와 원점까지의 거리를 gt를 하자라고 돼 있어. 얘들아 이거는 그 이 문제를 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접선의 방정식으로 한번 좀 바로 쳐볼게요. 접선의 방정식. 자 해보겠습니다. y는 t에서니까 접선의 기울기 3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t,ft죠. x-t 플러스 t세제곱 플러스 at제곱 플러스 t.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일 것.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문제에서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저 q와 원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q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제 뭐 대충 뭐 어딘가에 q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원점까지의 거리 이 길이 얘기하는 거야. 이 길이가 뭐냐면 이 점 q의 y좌표로 보면 되니? y좌표? 맞습니까? y좌표 맞니? 지금 점 q가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 y좌표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저 거리라는 개념은 여기 이제 x에 0 넣어서 y절편 구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x에 0 넣어주시면 y절편은 0 들어가는 거지.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t 제곱 플러스 at 제곱, 마이너스 at 제곱으로 일단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점의 y좌표가 이렇게 완성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at 제곱. 이런 식으로 일단 써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써줍니다.
그 다음에 GT인데, 자, GT는 이제 어떻게 대주는 거냐면, GT는 지금 이 거리를 물어보는 거니까 절대값의 개념이야.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at 제곱. 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절대값의 개념이다라는 거야, 애초에 얘들아, 거리는. 이 거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절대값의 개념입니다. 절대값의 개념. 절대값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절대값의 개념으로. 검은 책. 이거 가져가, 이거. 이거 가져가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 이런 개념으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GT가 어떤 3차 함수의 절대값 접어 올린 거죠. 3차 함수의 절대값 접어 올린 거. 이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자, 얘들아, 이 문제는 그 단원 분류가 어디냐면은 이게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야.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거든, 이제 중간고사 범위. 근데 그 함수의 그래프,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만약에 해서 생각해서 그릴 수 있다면 좀 더 쉽게 풀 수는 있다라는 거거든. 자, 생각해보자, 이제. 이거 일단 묶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그 마이너스 2t 제곱으로 묶어주시면은 t 마이너스 2분의 a로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함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얘기 내가 많이 하지 않았니 얘들아? 지금 t가 0일 때랑 t가 2분의 a일 때 이게 0이 되는 거잖아요, 함수값이. x축이랑 만난다라는 건데 이거 내가 얘기했지. 그 x축이랑 그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절대값 접어 올리면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얘기했을 거야, 이제. 근데 안 꺾이려면은 내가 이거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 뭐라고 얘기했지, 내가 이제? 이거 인수를 어떻게 가져야 된다라고 했지, 인수를? 2 이상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죠? 2 이상. 1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1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지점에서 접어 올리면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얘가 지금 1제곱이면 안 되는데 그럼 A를 몇으로 세팅해? 0으로 세팅하는 거지. 0으로. 3중근을 가지게 만들어 놓는 거야. 3중근을 가지게. 그래서 A를 0으로 세팅해 놓으면 결국 함수 fx가 완성이 되죠. fx는 x세제곱 플러스 그냥 1x로 해주셔가지고 f'3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28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푸실 때 이 3참수를 꼭 그릴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알아야지. 미분이 가능하려면 1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안 된다. 2 이상을 가져야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제. 괜히 이거 가지고 막 3참수 막 그리고 막 난리 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거 가지고. 이 정도로 해주셔야 되겠고. 25번도 봅시다, 25번. 자, 요런 거를 좀 되게 좀 너네들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요런 거를 이제. 자, 내가 항상 많이 강조하는 행동 요령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참수가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 그림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x축이 그어져 있고 x축에 평행한 어떤 상수함수가 밑에 또 그려져 있어. 여기가 x축이 아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어떤 직선이랑 만나는 두 점 a, b가 있을 때 우리는 이참수랑 이 상수함수가 만나는 a라는 점 말고 대칭된 지점에 c라는 점을 잡아 넣었을 때 이제 여기 b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도 떨어뜨립니다. 뭐 저 극한을 보여주라라는 거 이제 리미트 t가 4빼기죠. 자, 결국 좌표 평면을 다루는 문제야. 뭐 점들이 좀 나와 있고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보여주래. 뭐 먼저 해야 되니 이거?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뭐 먼저 하라라고 이제 수원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했지? 점의 좌표를 일단 구해야지. 점의 좌표를 몇 컴마 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마침 이 AB라는 점은 이 이참수와 직선이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둘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교점을 구해주는 거죠.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할지는 잠깐 좀 보류해놓고 넣어볼게.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둘이 같다라고 합니다. 직선과 저 이차함수를 같다라고 해주셔가지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t 빼기 4가 0. 요러한 이제 2차 방정식을 세워줬고요. 요러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런데 t 값을 뭔지 모르니까 당연히 뭐 인수분해도 안 되죠, 그죠?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냥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로 세팅을 하고 베타가 더 크게 세팅을 해놓으면
이 2차 방정식의 알파 베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이 교점 두 개 중에서 더 왼쪽 게 알파 컴마 모시기, 오른쪽 게 베타 컴마 모시기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이렇게 나오는 게. 자, 좌표 바로 완성해 봅시다. H는 수선의 발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베타 컴마로 무조건 X좌표 나오게 될 것이고, 점 C는 얘들아 이거 Y축 대칭하는 거야 이게 지금. 점 C의 좌표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얘의 부호를 뒤집어 주니까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줘야 되지 않니?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만 써주기만 하면은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이 선분의 길이 쓸 수 있어. AH가 지금 가로로 된 길이고 그 다음에 CH가 마찬가지로 가로로 된 길이야. 지금 다 가로로 된 길이를 이제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저 선분의 길이 구할 때 와 이걸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더라 이제. 자, 점의 좌표를 만약에 다 구했다 쳐봐 이제. 알파 컴마 예를 들어서 요건 쓰지 말고 봐봐. 뭐 이렇게 만약에 다 구했어 이런 식으로. 베타 여기는 이제 뭐 알파 플러스 t 뭐 좌표가 이렇게 나오겠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AH 길이를 구하려고 이거 빼서 제곱하는 거 있죠 우리 그거 도점 사이거리. x 길이 빼고 제곱, y 길이 빼서 제곱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야 되니 이거를 이렇게. 와 이걸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그지?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 그냥 쳐다본 거야. 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아 가로로 된 길이나 세로로 된 길이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니? 그냥 애초에 이 길이라는 거는 이제 큰 가로로 된, 세로로 된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될 거 아니야. x길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도 길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AH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니까 해보자. AH의 길이는 리미트 t가 4로 갔을 때, 자 베타 빼기 알파죠. 베타 빼기 알파. 그 다음 CH 길이 마찬가지. 야 가로로 된 길이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될 거 아니야. 즉 마이너스 알파에서 베타를 빼줍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식을 써가지고 얘를 좀 정리를 좀 해봐. 얘를 이제 리미트 t가 4 빼기일 때 t 마이너스 4분의 자 계산합니다. 2베타가 나오네. 2베타. 이런 정도로 일단 나오게 되겠네. 2베타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줘야 돼 이제? 베타를 이제 구해야 되겠지 이제? 베타를 어떻게 구해줘야 돼? 근해 공식으로 해야 되겠죠. 근해 공식으로. 근해 공식 합니다. 근데 베타가 큰 근이니까 근해 공식에서 이제 그 풀마 이제 붙겠는데 플러스로 선택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자 봐봐. 자 얘가 이제 2a분의 할 때 이 약분돼. 자 마이너스 b 풀마지만 플러스로 선택해주고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 유리화해서 풀면 끝나는 거지. 유리화해서. 이걸 못한다고. 이거를. 굉장히 쉽잖아. 저거 한번 씩 좀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t가 4 빼기일 때, 자, t 빼기 4분의. 자, 요거 이제 정리해 놓을게 먼저. 루트 마이너스 4t 플러스 17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유리화를 이제 들어갈 거야. 유리를 이제. 루트 마이너스 4t 플러스 17에서 이제 유리화 합착골 만들어 주는 거죠. 합착골 이제. 루트 마이너스 4t 플러스 17 플러스 1 해주셔가지고 유리화 들어갈 거야. 유리화 이제. 그럼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해결이 이제. 유리화해준 최종식 결과는 제곱 빼기 제곱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4t 플러스 17에서 1 빼주니까 뭐 이렇게 묶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묶여주실 수가 있겠고, 루트 자 마이너스 4t 플러스 17 플러스 1. 뭐 이 정도까지 일단 써줄 수 있다면 이 정도까지. 비로소 이제 약분되는 게 보이죠. 약분되는 게 착착 해가지고 마저 계산해 보시면은 자, 여기 4 들어가니까 이제 1 더하기 1 2분의 마이너스 4 해가지고 답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자, 그럼 너네가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가져야 되는 그 이제 마음가짐. 자,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 문제 나오니까 어떻게든 점의 좌표 잡아놓고 구하려고 시도를 해봐야지. 마침 여기서 나와 있는 두 점 A, B는 이 두 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두 함수를 갖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거 근해 공식을 먼저 써버려가지고 알파 베타를 먼저 근해 공식으로 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항상 수학은 얘들아 간결하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간결하게 이제 쉽게 가야지. 인생을 쉽게 살아야지. 그럼 일단 처음에는 간단하게 놓고 좀 정리가 되면은
더 이상 정리할 수 없을 때 이제 비로소 대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거야. 처음에는 간결하게 식을 좀 써줘야 되겠죠.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뒤에 150문제짜리도 이거 있고, 이거 모의고사 기출이야. 고3 모의고사 기출. 그 내신 기출 다른 학교 시험에서도 좀 자주 나왔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 문제야. 자, 35번인데, 자, 우리가 이제 저 가나 조건에 한번 표현을 한번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 자, 35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입니다. 가조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돼 있어. A가 무슨 수를 하더라도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극한의 존재 여부는 우선은 F가 다항함수 계열인데 지금 분모가 0일 때를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지? 분모가 0일 때. 인수분해가 지금 잘 됩니다. x-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니까 우리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풀마이잖아, 풀마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A가 2일 때 분모가 0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일 때에도 분모가 0이 될 수 있으니 만약에 A를 2로 잡았을 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0분의 0꼴이어야 되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분자에다가 2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겠죠. FE가 그래서 6이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일단 등장하는 거지. FE가 6이다라는 게 등장해. 그거를 밑에도 똑같이 합니다. A가 마이너스 2일 때에도 똑같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 분모가 0이므로 분자도 0이어야 된다로 가주면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가조건은 이 두 가지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나조건입니다. 저 극한이 존재한다. 저 극한 어떻게 보실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잘 봐 이거. 그 마이너스로 좀 묶어줄게.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줄게.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뭘 해야 되는 꼴이야 이거? 유리화 해야 되는 꼴이죠. 유리화. 유리화를 들어갑니다. 루트 fx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유리화를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유리화를 저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유리화를 마저 합시다. 이제 유리화를 이제 루트 fx 플러스 뭐 여기 이제 괄호 안 붙여도 될 것 같고 이 계산을 마저 해보시는데 이 계산을 유리화를 하면은 분자가 합차입니다. 합차 쓰는 거 잘 봐봐. 앞에 거 제곱이 이제 fx죠. fx.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여기 뒤에 거 제곱을 빼야 되잖아. 뒤에 거 제곱을. 그 뒤에 거 제곱 어떻게 빼줘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빼는 거야.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분모는 그대로 형태를 한 번 더 써줍니다. 루트 fx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까지 좀 써주시면 이 극한값이 지금 이제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구나.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존재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fx가 다항함수니까 이게 몇 차 함수여야 이게 존재할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얘가 이제. 자, 우리 무한대로 갈 때는 차수를 보는 거였습니다. 분자분모의 차수를 보는 거고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분자분모의 차수가 어때야 되는 거야? 같은 차수면 그 최고차항 개수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최고차항 개수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차수이거나 하나가 더 있어. 만약에 분모가 차수가 더 클 수도 있지 않니? 분모가?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은 몇이었어, 그게? 0이었던 거 기억납니까? 0.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그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데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 비교해 보실 때 기본적으로 둘이 이제 같은 차수여도 되지만 분모가 더 차수가 커도 된다. 요 얘기야, 요 얘기. 이 극한값이 0이어도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이잖아. 그렇게 되어도 극한값이 존재를 하죠. 극한값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fx가 몇 차일까 한번 추론해봐. fx가 만약에 상수함수야. 0차로 보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죠, 얘가. 1차로 보면 되네, 1차로 보면은. 1차로 봐도 여기 2차, 여기 2분의 1차, 여기 1차니까 안 되는 거. 2차로 잡으면 얘가 2차면은 이게 2차항이 소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 소거가 되면은
1차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분모는 f가 만약에 2차 함수면 1차 1차 더하니까 1차가 되겠죠. 그죠? 1차가. 그래서 fx가 2차면은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만약에 3차 이상이야. 3차 이상이면은 분자는 여기서 최고차항이 나오게 되거든. 분모는 지금 분자가 3차니까 분모가 어떻게 차수가 나오냐? 분모가 여기 2분의 3차. 3차 이상이면은 무조건 분자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구조가. 3차 이상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차수를 한번 추론해 봤을 때 fx는 몇 차야 됩니까? 2차여야 된다. 근데 f가 2차면 분모가 결국 1차인 셈이니까 분자도 최종적으로 1차가 나오기 위해서 이 4x제곱을 좀 없앨 수 있는 수여야 되겠지. 4x제곱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겠죠.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뒤에 미지수로 그냥 적당히 그냥 뭐 4x제곱 플러스 뭐 px 플러스 q 잡아 놓으셔가지고 이거 대입해서 계산하면 나오겠지? 이거 대입해주면 이게 f니까 pq 구해가지고 이제 f4 한번 마저 계산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생략을 하고 과정은 이렇게만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너네가 이 나조건의 표현을 좀 막 많이 본 표현은 아니야. 저렇게 처리를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요 문제. 요 문제 나왔다. 요 문제. 자, 정신 차리시고 요 문제. 요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요건 이제 아마 오늘 할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야 이제. 근데 막 난이도가 엄청 어렵고 못 들을 건 아닌데, 근데 좀 얘가 해야 될 게 좀 많아. 해야 될 게 이제. 자, 이제 좀 복잡도가 살짝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밟아. 먼저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함수래. f가 4차함수야. 그런데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거 볼래? f가 4차래. 근데 뭔지 모르는 g랑 곱하니까 3차가 됐잖아. g가 그러면 뭘까? g가 어떤 형태일까? x분의 1이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드는 게 일단 당연하거든 이제. 근데 분수함수 꼴일 것 같긴 한데, 근데 무조건 x분의 1은 아닐 수도 있어. 일단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고, g0이 1이래. g0이 1. 너네는 여기서 저기 g0이 1이다라는 정보를 보는 순간 뭐 먼저 해봐야 되겠니? g0이 1이네? 여기다 0 넣어봐야 되지 않니? 여기다가 0을? 이 생각이 당연한 거지. 그럼 x에 0을 넣어봐. 여기다가 이제 x에 0을 0 넣어주면 우변이 0이지. 일단 우변이 0. 우변이 0이니까 좌변에 지금 남아있는 f0이 0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일단 이끌어낼 수가 있죠. 되십니까? f0이 0이지. f0이 0. 정신 바짝 차리시고 바짝 차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gx식을 한번 좀 써볼 건데, gx식을. 자, gx는 현재 그냥 f로 나눠볼게요. 일단 f로 이제. f로 나눠보시게 되면은 뭐 이 정도로 일단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f0이 지금 이제 0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분자 x제곱으로 묶어주시고, 얘가 x 플러스 4죠. 자, 그 다음에 분모 쓰는 거 잘 봐. 분모 쓰는 거. 잘 들어야 되더라, 이거. 잘 들어야 돼. f0이 0이니까 fx는 x를 인수로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x를 인수로 가죠. x를 인수로 가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g0이 지금 1이다라고 나오지 않았니? g0이 1? 그러면 일단 내가 fx를 일단 이렇게 잡아보자. fx를 일단 x로 일단은 좀 쓰고, x로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이제 더 써야 되겠죠? 뒷부분을 이제. 뒷부분은 일단은 잠깐 보류할게. 이제 잠깐 보류해 놓을게. 근데 g0이 몇이래, 얘들아? g0이 1이다라고 돼 있지. 잘 들어야 돼, 이거. 여기서 잘 들어야 돼. 내가 말하는 논리를 잘 따라와. g0은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인데 지금 이 분수식에서 x에 0을 바로 대입할 수가 없단 말이지. 약분이 되기 전에, 약분은 원래 어떤 가정이냐, 약분하려는 게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약분하는 거였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는 바로 0 대입을 못해. 자, 그런데 g0이라는 값이 1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그죠? 그러면 자, 극한값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자. g0을 이제 내가 이제 극한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볼래? 극한의 개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이때는 x가 0으로 그냥 다가가는 것이지 0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결국에 이거 약분이 일단 가능하기는 한데 여기서 잘 들어야 돼. 그 0으로 가는 요소가 분자에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근데 분모도 지금 일단 x가 하나 들어있잖아, 그지? x 약분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결과가 상수라는 결과가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뭐가 똑같아야 돼? 차수가 똑같아야 된다. x제곱으로 돼야 돼. x제곱으로. 알겠지? 차수 논리야, 차수 논리 얘들아.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 기본적으로 분자 분모가 이제 특정 인수에 대해서 x가 0으로 갈 때 자, 만약에 분자 분모 둘 다 0이 되는 요소가 존재해. 근데 이 차수가 만약에 똑같아. 같은 차수야. 그러면은 0이 하는 숫자로 나온다라고 했죠? 0이 하는 숫자로 나온다라고 했어. 만약에 분자가 만약에 더 차수가 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 약분이 돼도 분자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결과가 0이 나온다라고 했잖아. 0이 나온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은 발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차수 논리야, 차수 논리. 차수 논리 때문에 분모가 x 하나 더 가져야 되며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f가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x제곱 남은 게 2개 남았잖아. 2차. 자, 남은 게 이제 2개인데 자, 그런데 여기를 인수분해 표현으로 뭐 x 빼기 p, x 빼기 q 이런 식으로 쓰면 내가 뭐 한다고 그랬지? 날아간다라고 했지? 실근을 안 가지고 허근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써야 되지만 자, 계산을 조금 이제 줄이려면은 결국 얘는 약분이 될 건데 x에 0 넣으면 분자가 4잖아. 1이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분모도 상수항이 4. 여기 1차항은 미지수로 잡고 여기를 상수항 4로 좀 바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식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지금 그냥 x 하나 더 뽑혀야 되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보고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미지수로 안 쓰고 바로바로 결정을 한 거야 지금 이게 바로바로 결정을. 실제로 x에 0 들어가시면 여기 x 부분 다 0 되니까 4분의 4 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잡아주는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럼 약분이 뭐 된다고 칩시다. 약분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약분이 됐을 때 gx를 이렇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gx를 이제 gx는 요거 약분이 됐고 요거 분수식만 남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지금 gx가 지금 무슨 함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야. 연속의 함수. 그렇다면은 여기서 두 가지 논리가 이제 있어야 돼. 첫 번째 봐봐. 자 원래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거 아니야. 분모가 0이 되는 지점. 자 그러면 만약에 분모가 지금 2차식인데 이게 절대 0이 될 수 없어. 2차식이 0이 될 수 없다.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2차식이 0이 안 되려면은 항상 붕 떠있는 모양이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거? 판별식이 음수이면은 얘가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겠죠.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없으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는 거지. 연속이 이제. 이게 1번 케이스고 2번 케이스가 또 있어. 2번 케이스. 잘 봐야 돼. 2번 케이스가 또 뭐가 있을까? 뭐라고? x 플러스 4. 그치. 그 분자에 0이 되게 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분모도 그러면은 0이 되게 하는 요소. 즉 x 플러스 4를 인수로 가지면 어떨까라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라는 게 자 얘를 내가 이렇게 쓸게. x 플러스 4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게씩 쓰려면 상수항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x 플러스 1이면 되는 거잖아 이제 x 플러스 1. 이러면 a가 이제 5가 나오는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일 때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왜냐면 x가 이제 그 마사로 가까이 갈 때에는 이게 약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케이스일 때에는 분모가 0이 되는 또 다른 x값이 생기지 않네? 만약에 x가 마일로 가까이 간다면 분모가 0이 돼버리고 분자가 0이 못 돼버리기 때문에 0분의 상수꼴이어서 발산하는 꼴이란 말이야. 그러면 연속이 안 되죠. 연속이.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되는 케이스라는 거야. 안 되는 케이스. 기본적으로 1번 케이스로 들어갈 거야. 1번 케이스로. 지금 내가 얘기한 저 1, 2번 케이스 있잖아. 우리 최근에 했었는데 기억 안 나니? 저번 주 목요일 날 뭐 했어 우리가? 저번 주 목요일 날?
그 고2, 고3 그 모의고사 그 기출 하면서 고3 기출 13번에 요거 내가 똑같이 한 거 기억나니 이거? 저번 주에 했던 거? 그때도 판별식이 음수여야 돼가지고 분모가 0이 되지 아예 0이 되는 가능성이 없게. 그 다음에 그때 문제는 분자가 x제곱이었어가지고 그러면은 분모도 x제곱을 인수로 가지지 않을까? 똑같은 거야 그거랑 소재가. 똑같은 거야. 결국 이 문제가 원래 출처를 말해줄게. 자 출처 써 빨리. 출처. 자 출처. 2020년 11월 수능이야. 2020년 고3 수능 문과 21번이야 이거 이제. 5년 전 수능 문제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능 문제에서 나왔던 이 아이디어가 이번 지난주에 고3 9월 모의고사에 나온 거라고 이제. 계속 이 아이디어가 활용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제. 자 그럼 이제 이걸로 풉시다 이제. 판별식을 만약에 들어가시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다 라고 해서 바로 a의 범위를 좀 구해볼게. 마사부터 4라는 범위가 나오게 될 거야. 마사부터 4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일단 a의 범위 추려놓고 그 다음에 f1이 2보다 큰 자연수라고 돼 있지. f1 한번 구해보자. 자 지금 f가 뭐시기냐 얘들아 지금 이게 f야. 지금 이게 f입니다. 지금 이게 f. 이게 fx죠. 그래가지고 F1이죠. F1. F1을 한번 작성을 합니다. 1 넣어보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4라는 게 결국 얘가 이제 2보다 큰 자연수라는 거잖아. 2보다 큰 자연수. 이 2보다 큰 자연수라는 걸 어떻게 쓸 거냐면은 2보다 크다라고 쓴 게 아니라 직접 몇 개를 쓸게. 리스트로. 이런 것들 아니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잖아. 여기서 5를 넘겨주면은 가능한 A의 값이 좀 추려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추려지지 않네? 이렇게 추려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 아까 판별식에서 나온 A의 범위랑 지금 나온 A의 범위 둘 다 공통으로 만족하는 A의 최종 범위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A의 최종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이제 마 2부터 가능하니까 마2, 마1, 0 1, 2, 3까지만 이렇게 6개만 A가 가능한 거야. 6개만. 6개만 A가 가능할 것이고 이제 다 했어. G2의 최대값 구해보시면 됩니다. G2의 최대값. 자, G2 한번 계산해 보실 건데 G는 지금 이제 여기다가 이제 2를 넣는 거죠. 얘가 아까 X제곱으로 뽑혔고 여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가 F였으니까 여기다가 2를 넣어볼 건데 애초에 이게 약분이 되니까 남는 식에다가만 2를 넣어보자고 이제 6분의 자, 2 넣어주면은 4 플러스 2A 플러스 4 그러면 약분해가지고 A 플러스 4분의 3이야. 이게 지금 G2야. G2 이게 G2입니다. 결국 이게 유리함수꼴이고요. 유리함수꼴 이제 점근성 기준으로 잡았을 때 분수항이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면 쪽에서 지금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결국 A가 지금 마사보다 큰 값인 거니까 마사보다 클 때는 이게 감소하는 모양이잖아. 지금 문제에서 최대값 구하라고 했죠. 최대값. 최대값은 그러면 A가 그나마 가장 작을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답이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면은 2분의 3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야. 2분의 3.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이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5번. 이런 논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논리로.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좀 이제 있어.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자, 기본적으로 이거 보는 순간 0 대입할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지. 이거.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냥 밑줄 친 거 있지 얘들아. 밑줄 친 거. 그냥 문제 풀 때 그냥 흔히 나오는 조건 같지만 이 연속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0에서의 함수값을 극한값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차수 논리 내가 얘기하잖아. 차수 논리에 의해서 그러면은 같은 차수여야 되는구나 라는 게 나와야 된다고. 같은 차수여야 된다라는 게. 이 차수 논리가 되게 중요해 얘들아 지금. 차수 논리가.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럼 37번 봅시다. 37번. 자, 요 문제인데 자, 요 문제. 자, 요거는 사실 그 알고 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나 이게 너네가 굉장히 계산을 좀 헤맬 수가 있어서 보시면 3차함수 fx에 대해서 저거다. 지금 정보가 4개인 셈이죠. 왜냐하면 x가 3으로 가면은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 돼야 되잖아. 3 들어가시면은 결국에 어떻게 돼? 5f3이 15가 나오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F3이 몇이라는 게 나와? 3이라는 거 나오네. F3이 3. 이런 정보가 일단 나오게 되죠. 이런 정보가. 자, 그 다음에 봐봐. 원래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극한 처리하는 거는 원래는 분자 자체를 치환해 놓고 이제 푸는 게 정석이야, 치환. 치환이 원래 정석풀이야, 치환인데. 치환이 정석풀인데, 근데 내가 이제 굳이 저거 치환하지 않고 빠르게 푸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세 글자, 뭐야? 그게 로피탈이야, 로피탈. 이제 여러분들 해설 강의는 다 들어오셨죠, 이제? 다 하셨죠? 그 해설 강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역할을 다 이제 뭐 나눠서 이제 촬영을 하시는데, 해설 강의에서 뭐 어떤 쌤 거든 로피탈 쓰는 거 본 적 있니?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사실 이게 선생님들 다 성향이야. 나는 이제 내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까 나는 이제 최적화와 효율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당연히 다 너네들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사실은 엄밀한 개념이나 정의를 좀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은 로피탈을 애들한테 안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어. 다른 쌤은 안 가르치시는 쌤도 있어. 안 가르치는 쌤도. 이제 엄밀하게 이제 가면은 사실 그게 맞아. 근데 나는 이제 성향 차이지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너네들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너네 지금까지 시험 본 거 시간이 남아돌지는 않잖아, 얘들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 확보를 하려면은 빨리 푸는 게 중요하겠지, 그지?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 찍으신 것도 나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뭔가 하고 싶거나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이따가 코멘트를 좀 할 거야, 이제. 자, 좀 로피탈로 한번 해보자. 해보면 분자, 분모, 미분 때려야 되겠죠? 분모, 미분하면 날라가고, 위에 건 곱미분이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 뒤에 거 미분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얘가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거죠, 마사. 참고로, 내가 이제 나는 그 로피탈을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나는 왜 해설 강의에서 왜 로피탈을 내가 안 쓸까? 이 해설 강의를 다른 쌤들 반 애들도 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일단은 해설 강의는 다 선생님들이 보편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보편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 각자의 개별적으로 좀 더 이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여기다가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2F3 플러스 5F'3이 마사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마사. 여기가 지금 3이면은 6이 넘어가 주면은 아마 최종적으로 F'3이 뭐시기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마이너스 2가.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게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좀 복잡해 보였지만 이렇게 처리했고,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뭐 보자마자 바로 나오죠,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니 분자도 0이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 미분계수 F'4나 4가 2여야 되겠다. 이게 지금 이끌어내질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저 밑줄친 네 가지의 정보를 다 총 활용해 주셔가지고 요거 이제 fx 가이드를 줬잖아, 얘들아. 이제 가이드를 저기다가 이제 3 넣고 이거 뭐 4 넣고 해주면 되지 않니? 저기다가 이제. 자, 일단 요 가이드만 내가 써줄게. 자, 다 풀진 않을 거고, fx는 x 빼기 3의 제곱에 ax 플러스 b 플러스 px 플러스 q. 이거 미분 때린다, 미분. 이제 곱미분입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지수 내려오고요. 뒤에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미분하면 a가 곱해지고 앞에 거 그대로. 여기까지 좀 들어가셔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저기 f의 식과 f'의 식에다가 이제 얘네들 4개 다 넣어보면 되잖아. 4개. 미지수도 a, b, p, q 4개고 식도 4개니까 잘 대입하면 다 구할 수 있죠. 대입을 이제 만약에 뭘 먼저 해줘야 되겠느냐 하면은 뭐 먼저 대입하는 게 좋니? x에 3대입이 뭔가 낫지 않을까? 3대입. 3대입하면은 다 딱 날라가잖아. 날라가죠. 그래서 3대입을 먼저 해보시고, 3대입하면은 아마 여기 앞부분 다 날라가서 PQ가 먼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4대입해서 푸시는 거겠죠? 4대입해서. 3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도 대입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정도만 일단 하면 되겠죠? 그 뒤엔 계산이야. 자, 그래서 로피탈을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잘 활용을 합시다. 여기서부터 잠깐 끊었다 갑시다. 자, 그 다음에 39번인데,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보시면, 이거 우리 예전에 한번
해봤던 문제 기억나시죠, 이거? 근데 요거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이제. 요거를 이제. 잘 들어봐, 이거 이제. 들어보시면 지금 이제 원래 예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으라라고 내가 말씀드렸냐면은 A가 0일 때 0이면은 완전히 범위가 똑같아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다 케이스를 나눠서 하라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번 좀 설명해 볼게. 결국 얘가 곱함수의 연속성을 지금 다루는 거잖아. 곱함수의 연속성. 자, 지금 이제 곱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F는 0에서 불연속이죠. X가 0 근방일 때는 fx가 불연속이야, 불연속. 그리고 G는 A에서 불연속이야, A에서 불연속. 그럼 A에서는 G가 불연속이야, 불연속 현재. 이렇습니다, 현재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는 논리를 잘 들어봐. 내가 말하는 논리를. 지금 X가 0일 때만 보자, 먼저. X가 0일 때는 지금 F가 불연속이야. 근데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원래 먼저 A가 0일 때를 먼저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A가 0이면 범위가 완전 똑같아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범위에 해당하는 것끼리 곱셈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 0에서 연속인지 한번 생각해 봐, 이제. 여기 이제 0 넣어가지고 곱하면 4 나오고 0 넣어가지고 대응하는 것끼리 곱하면은 여기서 0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이러면은 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A가 0일 때는 X가 0일 때 연속이 안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A가 0일 때는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A가 0일 때가 답이면 너무 쉽지. 그래서 기본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A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까는데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이제. 자, 지금 G가 과연 X가 0일 때 연속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야, G가. 근데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특정 X 한 지점에서만 불연속이지 않습니까? F는 0에서만 불연속이고 G는 뭔지 모르지만 A라는 점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A가 0이 아니야. 그러면 G는 뭔가 0이 아닌 어떤 그 A라는 값에서만 불연속이지 그 A가 아닌 나머지 값에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연속인 거지, 연속. 그럼 G는 0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니? 0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A에서만 불연속이지 A를 제외한 나머지 X값에는 연속이니까 얘가 연속이다 이거지. 얘가 연속이다. 결국 문제 상황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연속이 되려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려면 이 연속인 함수가 그 불연속인 지점에서 즉 0을 대입했을 때 G0이 0이어야 된다 이거야. G0이 0이다. 요거를 좀 이제 알아야 돼, 이제. 요거를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자, 지금 G가 A에선 불연속이야. 그럼 F가 과연 A에서 뭐일까? 연속일까? 아닐까? A가 0이 아닌 어떤 수인데 F는 0에서만 불연속이지 0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연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F도 A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연속이지 않니? 연속? F도 A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 불연속인 지점에서 이 연속인 함수의 함수값이 0이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 둘을 다 만족하는 거여야 된다고. 이 둘을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A가 0이 아니므로 이제 여기서 함수값이 0이다 라고 나와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거부터 확인해 봅시다. F가 무엇을 넣어야 0 나올까? 이거 봅시다. 여기 지금 무언가 A를 넣으니까 얘가 이제 0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0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2A 플러스 4가 0 되려면은 A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2. 주어진 범위 만족하죠, 이제. 마이너스 2는 주어진 범위를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 밑에 거가 0 되려면은 2A 플러스 1이 0 되려면은 이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는데 이 범위 충족이 안 돼. 범위 충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범위 안 들어가죠. 그래서 A 값은 두 가지로 확인은 되지만 지금 얘는 안 되는 케이스니까 이게 유일한 케이스다라는 거지. 이게 유일한 케이스. A가 2일 때가 유일한 케이스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원래 검증을 해줘야 돼. 그러면 G0이 과연 0일까? 근데 지금 A가 2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A가 2가 나왔죠? 그러면 A가 지금 2다라고 가정해보고 저거 G0. 0은 이제 위에, 0은 이제 어디다 넣어줘야 돼?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A가 마이너스 2인데
A가 마이너스 2고 G0을 계산해 보시면은 0은 이제 어디다 넣어줘야 돼? 밑에다 넣는 게 맞죠? 범위상. 밑에 넣으면 0 나오지 않니 지금? 밑에 넣어주면은 0이 나오니까 이게 결국 문제가 없는 A 값이다라는 거야. 문제가 없는 A 값.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으로 나와야 돼. 1번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 보셨던 거에도 이거 있지 않니? 요거? 그 중국어 그 뒷번호 문제 요거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여기 똑같은 게 있었죠?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할 거고 자 53번 자 얘를 보자 얘 53번 자 얘를 한번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가 있는데 직선 y는 2x랑 1,2라는 점에서 접한다. 옳은 것을 한번 확인해 봐라 라는 문제야.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 a분의 fa라는 거는 뒤에 내가 슬쩍 빼기 0을 좀 달아주면은 이거는 결국 기억은 a, fa라는 점과 0,0 결국 원점과 그 다음에 저 a라는 점에서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기울기로. a가 양수이니까 지금 저 a의 값의 범위는 양수이니까 이 밑줄 치는 이 점이 위치할 수 있는 가능성 여기만 가능하죠. 여기만 이제. 그리고 원점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여기다가 이제 직선을 그어줘가지고 기울기를 계산해 보잖아. 기울기를 이제. 기울기 계산해 보셨을 때 항상 이 기울기가 과연 2보다 크거나 같을까에 대한 얘기야. 지금 마침 이 접선의 기울기가 원점이랑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가 2거든 지금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그으셔도 이렇게 그으셔도 항상 기울기 2 이상 나오죠? 2 이상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기억이 맞다는 거야. 기억이 맞다. 물론 A라는 점을 내가 만약에 여기로 잡아주시게 되면은 이때가 그나마 가장 작은 최소 기울기 2가 나오게 되는 거겠지. 2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니은입니다 이제. 자, 니은 같은 경우도 이제 양변을 내가 A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면 자, A분의 FA가 과연 F'A보다 크거나 같을까에 대한 얘기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슬쩍 뒤에 빼기 0을 아까처럼 달아주시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거 아니야? 저 좌변에 해당되는 게 이 분홍색 아니네? 지금 내가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한 얘네들이지 이제. 제가 과연 항상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어떨까 비교해 보는 거야 이제. 자, 이거는 이때를 보면 되거든.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을 먼저 보면 좋은 게 지금 그 기억에서 확인했지만 A를 여기로 잡으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즉 원점하고 이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일치하는 순간 아니니? 일치하는 순간. 이게 일치하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A라는 점을 여기 1보다 더 작게 뭐 여러분들을 세팅해놨어.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게 되면은 자, 이 기울기랑 즉 좌변의 기울기랑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해. 그러면 이 처음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더 큰 거 아니니 이거 이제? 즉 좌변이 더 큰 게 보장이 되죠. 좌변이 더 큰 게. 이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때는 한번 볼래? 만약에 좀 더 연장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볼게. 여기로 그었다가 여기로 이제. 그럼 이 파란색 기울기랑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해 볼래?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큰 거 맞습니까? 더 세워지는 거잖아. 급격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그 무조건 좌변이 크다라고 할 수 없다. 좌변이 무조건 크다라고 할 수가 없고 지금 2보다 더 뛰어넘어가게 되면은 우변이 더 크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지. 우변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무조건 맞지는 않다라는 거야. 무조건 맞지는 않다. 자, 등호가 성립할 때는 A가 2일 때 등호 성립합니다. A가 2일 때 등호 성립해 주시는 것이고 디귿입니다.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접선의 기울기 물어보시는 건데 자, 0과 1 사이의 범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어떻게 접선을 그은다 하더라도 항상 그 접선의 기울기가 2보다 작니라는 건데 애초에 이 구조를 봐봐. 얘가 지금 이제 저번 주 토요일에 수업 자, 이거 아래로 볼록 맞습니까?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일 때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0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양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 맞니? 기울기가 커지는 거. 아래로 볼록이면은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야. 커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A가 1일 때가
최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럴 때가 이제 이 구간 안에서는 여기일 때가 최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 전에서는 이 최대 접선의 기울기 2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다가 맞는 설명이다라는 거죠. 기억 디귿 4번으로 답을 내시는 겁니다. 4번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63번도 봅시다. 자, 이 문제는 보자마자 자, 함수 fx가 저 함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일 때 a, b, c를 다 더해주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보시면 먼저 저 함수 지금 분모가 지금 x 빼기 2의 제곱이야. 이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그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아야 될 거니까 f라는 함수의 2에서의 함수값이 c고 2에서의 극한값이 지금 이제 뭐가 되시는 거냐면 x-2의 제곱에다가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이거 딱 보자마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무슨 논리? 차수 논리. 2로 가는데 분모가 0이 되는데 인수가 2개 있죠? 분자도 최소 몇 개 있어야 돼? 최소 2개. 최소 2개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런 상수가 나오려면은 분자가 반드시 얘가 반드시 x 빼기 2를 2개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잡고 들어가는 거지. 2개 가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최소 2개인 거야. 2개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 만약에 3개, 4개, 5개, 3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결국 분모를 다 약분시킬 수 있고 그러고도 분자에 남아있죠. 거기다가 2 넣으면 몇 나오는 건데? 0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때 C가 0인 거지. 근데 일단 모르니까 2개로 일단 정해놓고 자, 이거 2차항이 없어. 잘 보면 2차항이. 이거 전개해보시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내가 바로 뒤에 식을 작성해볼게. 자, 잘 봐. 여기 x가 무조건 와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항이 나오는 부분이 지금 여기입니다. 2차항이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하면 4x제곱 나오잖아. 빼기 4x제곱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빼기 4x제곱을 여기서 만들어야 되겠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인수 결정 바로 할게. 인수 결정을 이제. 이게 바로 안 된다. 천천히 하면 돼. x 빼기 t 해가지고 천천히 해보면 돼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약분시킬 수가 있습니다. 찹찹 약분시켜주니까 결국 이제 이 x에 2 넣어줘가지고 뭐 c가 나오네? c가 뭐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이거 전개해주면 a, b도 나올 거 아니야? 전개해주면 그죠? 뭐 바로 해보면 일단은 상수항 먼저 4, 4, 16 빼기 붙이고 a는 이제 1차항 계수랑 연관된 건데 1차항 계수식 만들어 보시면 1차항 계수가 지금 이제 여기서 얘랑 만나야 되겠지? 4x랑 빼기 16x니까 빼기 12x인 거 감안하면은 a는 그냥 12 이렇게 계수 맞춰주면 되겠지? 계수 맞춰주면은 이런 식으로 맞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출 겁니다. 그럼 다 더해주면은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없네? 잠깐만. C B가 지금 1차항 기수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빼기인데 내가 왜 플러스로 썼지? 미쳤지? 이렇게 되는 게 맞지? 빼기 4x가 맞지? 빼기 4x가. 그러면은 다시 빼기 4니까 여기 수정 플러스 4야. 플러스 4. 플러스 4로 해주면은 이거 약분되니까 C가 6이죠. C가 6 나옵니다. C가 6. 상수항은 그러면은 플러스 16이 되는 건가? 플러스 16? 이렇게 되나? 그리고 이제 여기 A는 1차항 계수랑 연관된 거니까 자 빼기 16 플러스 4 그러면은 빼기 12니까 요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러면 34 나오나? 34? 5번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네. 5번으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요거 마지막 자 71번 자 요거 그래도 한번 뭐 어려운 건 아니나 한번 좀 보여주고 싶어서 뭐냐면 함수 fx가 이 닫힌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GT로 하겠대. 평균 변화율식을 한번 작성해 볼 수가 있는데 평균 변화율을 자 이제 평균 변화식 써보시면은 t 빼기 0에 ft 빼기 f0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f0이 몇이냐? f0이 0이거든 지금 이제
사실상 뒷부분은 무시하면 되는 거야. 뒷부분을 이제 무시해주면 되고 결국 f를 t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냥. 저거를 t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gt를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이제 gt를 이제. 자, 만약에 이제 지금 x가 t로 바뀝니다. 자, t가 만약에 1 이하일 때는 2t인데 걔를 t로 나눠. 그 다음에 이제 t가 1보다 클 때는 이제 자, 분자가 2 빼기 3t인데 걔를 t로 나눠. 2 빼기 3t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gt가 일단 결정은 된다. gt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저 식을 이제 저 괄호를 한번 작성해 볼게. 일단 여기다가 3 먼저 더해 놓고 일단 3. 3 더한 것도 한번 써볼게. 3 플러스 gt는 자, 5에다가 t분의 2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걸 토대로 저 식을 한번 풀로 다 써보겠습니다. t세제곱 플러스 at제곱 플러스 bt 3 플러스 gt죠. 요거는 무엇이냐? 요거 3 플러스 gt를 여기다가 그냥 뭐 곱해주면 되겠다. 곱해주면 5에 t세제곱 플러스 at제곱 플러스 bt t가 1 이하일 때 이렇게 나올 것이고 t분의 2를 곱합니다. t분의 2 그러면 2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2b로 이렇게 나올 것 같아. t가 1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올 것.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어서 결국에는 이거 t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먼저 t는 1에서의 연속성을 먼저 생각해 보실 겁니다. 이제 1 넣은 게 같아야 되지 않니? 1 넣은 게 1 넣어서 같다 해보시면은 5에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무엇이랑 같냐? 요거 1 넣어보시면은 이것도 2로 묶을 수가 있잖아. 모양이 좀 뭔가 이쁘지 않니? 이쁜 모양이 나오지 이제.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걔가 0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일단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 조건식도 쓰기 위해서 미분을 일단 해놓자. 미분을 이제 미분을 일단 해놓은 식이 무엇이냐면 미분해 놓으시면은 5배에 3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 밑에 거는 이제 저거 밑에 거는 쟤를 그냥 쓰자. 자 4t 플러스 2a로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거 미분해주면 되고 빠져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 넣어서 같아야 되겠죠. 5에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이제 4 플러스 2a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요거 이제 한번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뭐 계산해보세요. 한번 이제 뭐 b에다가 여기다가 뭐 이제 뭐 저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b값 뭐 넣어서 마저 해보면은 얘가 이제 a 플러스 2 요거 2로 묶어줄 수 있네. 모양이 또 이쁘게 나오지 않니 이거 이제? 그치? 아름다운 모양이 나오잖아 이제.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것 같고 그럼 b가 1이 나오는 것 같아. 계산해주면 이제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언더스탠딩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여기까지